네, 안녕하세요.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. 자, 지금 시간에는 35기 감정평가사로 합격하신 그리고 이 이재학 평가사님은 직장에 때려치고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2년 만에 좋은 결실을 맺으신 이력이 있는 분이십니다. 자, 이재학 평가사님 법규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규 점수 몇 점 나오셨나요? 올해 64점 나왔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선결 문제를 안 썼는데 64점 나온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합격생이십니다. 자, 일단은 공부한 것 좀 얘기해 볼게요. 지금까지 선행한 거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선행한 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제가 정리하면 1차 시험 전까지 AB급 다 외웠고 스텝 3까지 수업 다 듣고 숙제는 일단 다 냈다. 네. 알겠습니다.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1차 시험 끝났어. 그러면은 기본 강의 남들은 하고 있는 시즌인데 나는 이미 그걸 다 해놨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일단 GS 하기 전까지는 커리큘럼이 좀 비어요. 이때 시간 어떻게 쓰셨나요? 우선은 뭐 AB급 외운 거 다시 한 번 더 외웠고요. 네. 저는 진짜 법규는 암기가 다라 생각해서 계속 해독하면서 암기했던 것 같아요. 아, AB급 위주로? 네. 문제는 안 풀었어요? 문제는 이제 스텝 3 정도 다시 한번 보는 정도?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고 그것도 사실 암기가 그냥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몇 시간이나 법규 공부했어요? 처음 외울 때는 한 3시간 외웠고 근데 이게 쌓여가면 시간이 줄잖아요. 나중에는 이제 짜투리 시간 같은 거 따로 빼면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암기만 엄청나게 하다가 GS 왔다? 네. 작년에는 12월에 시작했었는데 GS 왔어요. 네. 어땠습니까? 저는 되게 쉬웠어요. 사실 그 GS 연기는 문제를 되게 전형적인 것만 내기 때문에 암기만 돼 있으면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쉽게 그냥 했다. 네. 그럼 GS 연기를 하는 12월 동안은 나 잘하는데? 그럼 그때는 법규 공부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? 또 암기를 계속 했고요. 암기는 계속 반복했고 이제 CD급을 서서히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암기를 계속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암기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 들어보고 근데 이게 한 2기쯤 들어가면은 슬슬 이 암기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?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논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그 다른 과목도 똑같은데 저는 어떻게든 공통된 목차를 짜고 싶어서 그 사고의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안평판사님한테 그 상담도 받았지만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수정을 해서 그냥 스팟 그때 중요한 거를 정리하고 그냥 암기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약간의 뭔가 공대생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걸 꿰뚫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이제 행정법이 뭔가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래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깊게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스팟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이제 모든 논문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내가 이 거의 뭐 박사님이 되는 지경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암기를 되게 많이 했다.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암기도 잘 하셨던 것 같아요. 암기 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암기는 뭐 사실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팁은 우선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기 직전에 외우면 기억이 되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많이 외웠고요. 자기 직전에 외우는 건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? 이렇게 외우다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? 그냥 한 논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외운 논점이 있으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암기하고 됐다 그러면 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. 네, 대단합니다. 그리고요? 그리고 뭐 사실 암기는 다 똑같은데 시간 쪼개서 뭐 독서실 가는 시간, 오는 시간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뭐 이럴 때 딱 하나 정해놓고 외우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. 이게 네. 시간을 쪼갰으면은 암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수월해지죠. 네. 근데 이거를 진짜 내가 공부로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죠. 근데 시간 쪼갰을 때 밥 먹을 때 암기하는 거 네. 진짜 오늘 너무 하기 싫다.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? 있었죠 당연히. 그럴 때는 그냥 밥 먹었습니다. 뭐 그렇게까지 막 삐치기면서 하진 않았다. 네. 알겠습니다. 또 시간 쪼개 쓰는 거 중요하고 또 뭐가 암기 팁인가요? 암기가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고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거.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정도가 되냐면 문제를 봤을 때 논점이 어느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있다 딱 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외울 때 이미지를 좀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
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활용한 예시가 있나요? 형광펜을 제일 많이 썼고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잘 안 외워지는 게 있다. 그러면 그것만 딱 형광펜 중에서도 제일 안 쓰는 거 가지고 표시해놓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또 이제 끄집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또 요즘 이제 암기하는 트렌드를 보면은 회독을 많이 해서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런 분들은 이렇게 회독을 반복해서 하면서 잔상을 남겨서 암기를 하시는 것 같고 따로 끄집어내는 훈련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뭔가 회독을 엄청 늘려서 외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선 저도 CD급은 사실 회독으로 암기를 하긴 했는데, 근데 저는 좀 다른 게, 저는 AB급은 진짜 완벽하게 암기를 했었기 때문에 회독으로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CD급이라는 게 AB급에 약간 부수된 논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고, 사실 저는 회독보다는 고통스러워도 끄집어내는 거를 계속 하는 게, 그게 저는 암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 근데 방금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AB급 뭐 완벽하게 외웠다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외운 거예요? 저는 이제 그 글에 어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웬만하면은 다 글씨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. 물론 이제 안 되지만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거 저 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글씨만 생각난다. 네. 뭐 줄일 때도 일단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생각나 이렇게 팍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네. 글씨만 생각나면은 이게 뭐 줄이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네. 이거는 어땠어요? 근데 그것도 반복을 하면 결국에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줄이는 게 자유롭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글씨까지 외워도 그냥 다 외우면 전혀 문제 없다. 근데 추천은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렇게 글씨까지 외웠어요? 토씨까지?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교수님들 책이나 이런 걸 다 참고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게 좀 그래도 그대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쓴 것도 많은데. 네, 그러면 이렇게 암기할 때요. 네.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암기는 몇 회독했고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거는 몇 회독했어요? 사실 뭐 셀 수는 없을 것 같은데, 그럼 반대로 뭐 1회독이 어느 정도씩 했다거나. 그 GS 한 1, 2기 할 때는 그때 이제 CD급 한창 나갈 때잖아요. 그때는 2주에 행정법, 개별법 다 봤던 것 같고. 그러면 한 달에 2번씩? 네. 계속 꾸준히? 네. 그러면 뭐 회독 말고도 외우고 끄집어내고 내일은 또 이 파트 이 논점 외우고 끄집어내고. 네네.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시험 직전에는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. 전체 범위를. 그 정도까지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마지막까지 가면 어느 정도로 줄여졌어요? 한 3일? 근데 그게 그 3일이라는 게 뭐 안에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 그냥 목차가 떠오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요거 그러면은 2주에 1회독씩 하는 거를 시험 보는 순간까지 계속 돌리신 거잖아요. 네. 그럼 저는 이렇게 회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, 그거 뭐 급할 때는 좀 중간에 멈추고 약간 다른 공부 해도 될 것 같은데 네. 꼭 그거를 항상 해야지 직성이 풀리셔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거 좀 멈추면 안 돼요, 중간에?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또 회독 돌리면 안 돼요? 사실 쉬어도 될 것 같은데, 근데 수험생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까먹을까봐? 네,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강박이 있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셨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암기 얘기는 많이 했고, 암기 외 얘기. 사실 암기를 잘해도 이제 논점을 잘 찾는 문제도 있고, 좀 목차를 좀 고급 목차, 뭐 고급 답안을 만드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,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? 저는 목차에서 뭐 스킬 같은 거,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걸 그대로 목차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스터디 하면서 이제 평가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그냥 반영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같고요. 사실 저는 이번 시험도 그렇고 그냥 시험 자체가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쉬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 남들보다는 더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, 반대로 다 모르는 문제는 방어적으로 어떻게든 그냥 돌려치는 수준으로라도 써야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올해 4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점수를 엄청 높게 받았는데, 어느 정도? 저는 75%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 안에 내용을 그냥 제가 그 문제 1번에 소물음 3번을 되게 못 썼다 생각해가지고 좀 다른 데서 많이 커버를 치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제 그걸 어겼을 때의 행정상 제재를 쓰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행정상 제재 다 쓰고, 그리고 뭐 민법 규정과의 관계 이런 것도 쓰고,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라도 막 더 많이 써주려고 했다? 네. 알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기술은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라고 합니다. 혹시 또 그 외에 좀 뭐 짜잘한 팁들 알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스터디 가서 연습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, 처음에 문제지를 받았을 때
쭉 한번 보면서 사실 저는 문제는 안 읽었거든요. 그냥 안에 소물음의 키워드만 보고 논점이 뭐가 있네 하고 시험지 덮은 다음에 그냥 그 논점의 목차가 어떤 게 있었는지 계속 생각하는 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반대로 혹시 뭐 감독관이 못 보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할지도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이제 평가사님이 항상 수업 중에도 말씀하시는데 법조문을 쓸 수 있으면 무조건 다 쓰는 게 맞다 생각해서 법조문도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법규 64점이면 사실은 굉장히 잘 받은 건데, 그래도 돌이켜 봤을 때 요거는 조금 아쉬웠다.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했으면, 이런 게 있었나요? 우선은 스터디할 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, 만약에 문제 1번을 대충 내가 알아도 소물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이때 이거를 몇 페이지 남기고 넘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. 공간을 비워두는 거? 네, 그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. 왜 이번에 뭐 어떻게 했길래? 이번에는 제가 문제 1번에 소물음 3번을 저는 그 구성의 요건적 효력을 안 썼거든요. 제가 쓰는 게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뒤로 돌리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좀 캐주얼한 것들 쭉쭉 물어보겠습니다. 법규 범위. 자, 다른 강사님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보셨습니까? 저는 이제 제일 유명한 분 스터디 하나를 구해가지고 GS 연기부터 3기까지 쫙 다 봤던 것 같아요. 왜 두 분은 안 봤나요? 시간도 없고 사실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안 봤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암기,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요? 저는 이제 행정법 D급까지 다 외웠고, 근데 이번에 그 문제 3번에 읽을 거리에서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사실 그거까지 외우지는 않았는데, 그건 또 이제 평가사님이 마지막에 찝어주셔가지고 그거 딱 외우고 들어갔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읽을 거리나 참고까지 외우진 않았다? 네. 근데 행정법 D급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외우라 그러면 좀 외우다 보면 현타가 오거든요. 이거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나?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? 당연히 이제 들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외워야 된다 생각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냥 너무 모범생적인 답변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법조문 암기 어떻게 하셨습니까? 법조문도 이제 저는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. 특히 토지보상법은 이제 시행규칙 들어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읽으면서 눈에 바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그 스터디 할 때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딱 그 법조문만 쭉 한번 읽었었거든요. 그거를 이제 쭉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토요일에 네. 학원에 GS 와서 아침에 일찍 와서 남는 시간에 보고 네.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보고 네. 좀 시간을 이상하게 짜투리 시간에 뺐었네요. GS 보는 시간 앞뒤로 짜투리를 빼서 법조문을 외웠네요. 네. 짜투리 시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처음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시험 볼 때까지 GS에서만 열심히 봐서 끝냈다. 네. 대단합니다. 그러면 대충 몇 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? 우선 토지보상법이랑 그 시행규칙은 너무 많아서 그거는 막 엄청 많이 보진 않았고요. 어차피 그거는 서브에 이제 정리가 다 돼 있어서 그거는 따로 막 많이 외우진 않았고, 근데 이제 감정평가법이랑 이제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D급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, 문제가. 그래서 그거는 한 5번은 넘게 봤던 것 같아요. GS 틈틈이 보면은 5번밖에 못 보나요? 더 볼 수 있죠.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도 그 감칙도 보고 실무기준도 봤어서.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쓰는 거. 남들보다 이제 조금 더 쓰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. 네. 요거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자기가 쓴 플러스 알파가 이거 진짜 플러스 알파인지는 이제 평가사님하고 얘기를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저는 이번에 문제 2번도 그렇고 행정법 관련된 거는 일단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정정 나왔을 때도 신청권의 의미 이런 거 써주면 점수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네. 이거를 떠올리는 팁 같은 게 있나요? 팁은 뭐 사실 없고요. 그냥 평소에 진짜 암기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뭐 자연스럽게 떠오르니까 팁이랄 거 없다. 열심히 외워라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요. 법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?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사실 뭐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거는 그냥 GS에서만 연습하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꺼내는 연습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법규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.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재학 평가사님과 법규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우리 김한인 평가사님과 생활편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